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 어젯밤 사의를 표명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면직안을 제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이번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과했지만 사과의 방식, 내용, 표현, 태도 그 어떤 것에서도 진정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5 부동산 정책은 철회해야 합니다. 경질하거나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요. 돈을 모아서 집값 떨어질 때 집을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았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8시경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면직안을 제거를 했어요. 윤기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속전속결로 끝난 이 사건 이게 아무래도 경질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질인데 제가 볼 때는 정책적 경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경질할 게 아니고 실제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 주안점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발언이 주는 또 국민적 분노도 있었지만 실제 국민이나 정치권에서 비판의 대상은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는 경질하지 않고 사람만 경질했다 이런 평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아마 그 이상경 차관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문제 제기도 요즘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뭐 인천에서 어떤 분양권, 소위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건 상당히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추가적인 문제 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질한 것으로 보이고 정책에 대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고민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양권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패널 분들께 여쭤보고요. 일단 그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관련 발언과 이 배우자의 갭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이상경 차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퇴로 일단락 되는 분위기로 봐야 하는지 물론 조현삼 부의장께서는 이걸로 일단락 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경 차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뭐 부동산 관련해서 책사로 불릴 정도로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것을 대통령실이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인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락 짓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여야가 모두 함께 책임을 지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것을 확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공급 대책과 수요 대책에 관련된 이어지는 각종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바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인지 논의의 장을 열어야 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발언, 하나의 과거의 그런 토지 거래 내역,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논의가 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상경 차관의 사임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부동산 대책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좀 전에 뭐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언제 이 문제 가지고 야당한테 이야기라도 해봤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더군다나 여당도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문제점이 뭐냐면 뭐 이상경 차관이 뭐 경질해도 안 되는 간에 문재인 정부 때 26번 이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못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정말 세세하게 어떤 전략적을 좀 짜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와서 보면 벌써 지금 원점을 되돌린 정책도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연 이 정책을 처음에 시행할 때 꼼꼼한 지금 점검이 있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도대체 그럼 무슨 기준으로 12개 지역을 했는지 동탄은 지금 뭐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빠진 동탄 같은 경우에 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하려면
좀 더 치밀하게 정말 뭐 A안, B안, C안, D안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털서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짜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덜썩 몇 사람이서 짜서 발표를 해버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야당도 대화해야지, 협조해야지. 야당한테 한 번도 뭐 이 대화해본 적도 없고 자기들끼리 맨날 다 통과시키면서 이런 거 안 좋은 거는 야당하고 지금 협의를 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마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자신들하고 뭔가 심층적인 상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이상경 차관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중대한 정책을 이재명 정부 들어 4개월 만에 정말 모든 국민들이 정말 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예.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인지 저는 그 문제부터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상경 차관의 경질 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을 계속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윤기찬 변호사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경 차관이요 2020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정작 해당 주택의 분양 계약은 제3자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권 거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이게 정책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인사검증 제대로 한 거 맞아? 뭐 이런 얘기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약에. 오래전 일이죠. 2002년도라고 그렇습니다. 한다면. 예.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경 차관이 아마 과거에 성남시에서부터 활동을 하면서 네. 또 어떠한 정책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뭐 그렇다선 다 치더라도 뭐 이제 공직에 오기 전까지의 어떤 문제를 굳이 삼지 않더라도 공직에 특히나 국토부 2차 차관이라고 한다면 이 주택 정책, 그다음 부동산 정책을 주무부서로 하는 주무차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어떤 본인의 분양권 거래라든지 이런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실에서 검증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권 초반 얘기를 하고 또 인수위가 없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인사 검증이 과연 제대로 됐는가? 지금 수많은 인사검증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난번 뭐 장관 후보자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차관의 어떤 인사검증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뭐 과거의 어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에 알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는 알고도 이런 부분을 그냥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패스를 한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상경 전 차관이요. 4년 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할 당시에 발언도 이것도 지금 재조명되고 있죠. 전 차관 소수의 자산가들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인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끄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자산가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은 높은 주거비와 임대료 부담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상경 전 차관이 이런 발언과 함께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금감원장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내주택을 해소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귀양 민주당 의원은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윤철 경제부총리, 2억 원 금융위원장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잡겠다 하고 했던 분들이에요. 앞에 나와서. 이렇기 때문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윤기찬 변호사님. 근데 이제 저분 말씀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투기 수요하고 또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좋게 평가하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고 그다음에 자녀가 커가면서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국민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욕망, 욕구의 한 형태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은 그거를 다 해왔으면서 그럼 저기서 말하는 그 불로소득의 대상은 누굴까요? 일반 국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 본인들에 대한 것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실소유주, 뭐 배우자가 실소유 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로남불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본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본인들의 예상, 이것과 다른 정책을 입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 말은 그거 아니겠어요? 야, 지금 이제 좀 우리 정치 이런 거 폈으니까
가격이 내려갈 거야. 그때 사. 그 본인들은 다 사놨어요. 본인들이 서둘러 갈아탄 거잖아요. 예컨대 뭐 분당으로 갈아탄 그때 보면 서둘러 가지고 갈아탔기 때문에 입주 시기도 못 맞출 정도로 예.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올라간다고 본인은 평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정책은 이렇게 위반하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 국민을 이게 속이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솔직하게 본인들이 했던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욕망을 인정해 주든지 국민들의 욕망은 투기 소유라고 하고 본인들 것은 실소유라고 하고 그럼 도대체 국민들은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갈아탈 그 시기를 놓친 거잖아요. 갈아탈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놓친 거고요.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전세금 끼고 사는 기회도 박탈해요. 예. 본인들 다 그렇게 해놓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책을 보고 나서.